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건물을 A, B, C, T의 네 방면으로 나누는 방면 지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념이 왜 필요하냐면 사람마다 방면에 대한 그 개념이 조금씩 틀려요. 어떤 사람은 건물 앞쪽이라 하는데 다른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건물 뒤편이 될 수도 있고, 제가 전에 상황실에 근무할 때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었어요. 신고자가 부산 대구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는데 상행선에서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유출을 해보니까 그거는 하행선이었어요. 그런데 수보자들 간에도 그 상행선, 하행선에는 개념이 헷갈렸던 거예요. 서로 간에 또 말이 또 안 맞아요. 보통 보면 지리적으로 대구에서 부산으로 내려가는 게 하행선이라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그걸 다른 개념으로 접근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당시에 당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방면을 지정하는데도 우리끼리 통일된 기준과 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A, B, C, D 방면 지정에 대한 개념은 30년 내려왔었지만은 이게 우리 경북 소방에 아직까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직원들 간에도 잘 모르고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조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청송소방서장으로 있고요. 오늘 이 영하의 날씨에도 팀단의 전술훈련을 위해서 밖에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대원들을 보면서 저도 힘을 내면서 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해외 사례를 보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건물이 있으면 이 앞쪽에 도로가 있다고 할 때 이 도로가 보통 도로에 주소가 있죠. 큰 도로에 주소가 있죠. 그래서 주소가 있는 사이드를 알파라고 합니다. A 방면,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브라보, B 방면, 찰리, C, 델타, D 방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에는 A 방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알파, 브라보, 찰리, 델타 이런 식으로 원어를 쓰죠. 왜냐하면 이게 A, B, C로 했을 때 무전상 헷갈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화재 보고서에 나와 있는 그림을 캡처를 했습니다. 보시면 이 다 주택입니다. 주택이 옆으로 붙어 있죠. 자, 붙어 있을 때는 어떻게 방면을 지정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이 출입구고 이 도로죠. 그래서 어드레스 사이드가 이 부분이겠죠. 주소 사이드가. 그래서 이 부분이 A가 되겠죠. A. 자, 불이 난 건물입니다. 이 앞쪽 스트리트가 이쪽이 알파가 되겠죠. 알파 A 방면이 되고, 이쪽 옆에는 보면 연소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소 확대가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브라보로 하고, 연소 확대가 계속된다면 브라보 1, 브라보 2, 브라보 3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자, 시계 방향 알파, 브라보, 찰리, 이쪽이 찰리죠. 그래서 이 부분은 또 델타가 됩니다. D 방면. 그래서 이 D로 지정을 하고, 또 연소 확대 1이 된다면 델타 1, 델타 2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 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피닉스 소방서의 SOP입니다. SOP에 보면 이런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이 도로가 있을 때 도로 앞면에 A, B, C, D가 지정되고, 그리고 층마다 섹터 1, 섹터 2, 섹터 3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두 군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하기가 조금 어렵죠. 예, 그때 이 부분, 빌딩의 프론트, 정문이죠. 정문을 A로 놓고 B, C로 돌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린다고. 이 그림은 델라웨어에서 2016년도에 소방관이 순직한 보고서의 그림입니다. 이 지역에 13명의 소방관들이 출동을 했는데 이 소방관들이 어떻게 작전을 펼치면 가장 좋았을까라는 이런 그림입니다. 그리고 권장사항이죠. 경방이 A 방면으로 진입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어택팀이 찰리로 진입을 합니다. C 방면 뒤로 가죠. 호스 끌고 뒤로 가고 그리고 구조대는 찰리 C 방면으로 진입을 해서 구조를 하고 나머지 대원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지휘관은 찰리 C 방면에 있는 이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작은 주택 화재라도 A, B, C, D를 지정을 해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전상인. 이 그림은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난 화재의 보고서에 보면 이런 식으로 방향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앞쪽이 G부가 있겠죠. 그러면 요 A 방면을 이런 식으로 놨네요. A 방면을 이런 식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B, C 방면, D 이런 식으로 지정을 했죠. 건축물의 모양에 따라 변형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머릴랜드에서 발생한 순직 보고서에 있는 그림을 캡처했습니다. 여기 보면 사이드 A, 사이드 B, 사이드 C, 사이드 D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림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얘들은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크든 작든 화재가 크든 작든 관계없이 일상화돼서 이런 식으로 항상 상황판에 이런 식으로 기입을 하고 있습니다. 경북에서는 방면 지정에 대한 어떤 근거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현장 표준 작전 절차 SOP 1장의 G 통제 절차에 보면 SOP 100에 현장 지휘 절차가 있습니다. 현장 지휘 절차에 보면 단위 출동대가 4개대 이상으로 필요한 경우 공간 또는 임무별로 부대를 편성하고 담당 지휘관을 지정하여 지휘관과 지휘 범위를 이양한다. 예시를 해서 방면별 명령법에서 좌측팀, 우측팀, 후방, 전방, 지역별 명령법에 A 지역팀, B 지역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부분은 팀을 나누는 방법입니다. 방면을 지정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방면의 지정에 대해서는 나오지는 않지만은 팀은 이런 식으로 나누라는 거는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사항 등 소방본부장 지시사항 알림 2022년 5월 13일 보면 통제단 운영할 때 이런 식으로 해서 방면을 지적해라. 현장 도착 시 소방작전을 위한 공간 구획 설정을 해라고 나옵니다. 이 부분에 보면 주 출입구 및 주 도로 등을 중심으로 구분하기 쉽도록 A, B, C, D 방면으로 표기하되 시계 방향으로 섹터를 설정한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응용 설정도 나오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런 공통된 것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소방서마다 방면 지정을 하지 않고 하더라도 조금씩 틀렸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본부장님 지시사항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방면 지정을 해야 됩니다. 경북소방본부에서는 전체 소방서가 다 똑같이 동일하게 방면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얼마 전에 경상 공장화재 진압작전도인데 공장들이 많죠. 여기 다 빨간 부분이 다 연소한 부분인데 이 방면을 A 방면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주의부가 여기 있겠죠. 현장 주의소가 여기 있겠죠. 그래서 이 방면을 A 방면, B 방면, C 방면, D 방면 이런 식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롯데푸드 작전계획도입니다. 여기 도로가 있고 주출입구가 있습니다. 주출입구 공장이 있고 공장들이 이렇게 있죠. 자, 이 부분에 현장 주유소가 있습니다. 현장 주유소 부분 A 부분을 지정을 하면 자동으로 돌아가겠죠. A, B, C, D. 그러면 방면 지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문에 나와 있듯이 A, B, C, D 방면으로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면 됩니다. 지정을 하면 되고, 그리고 층별로도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4층짜리 건물이라면 3층에 방면 주의관을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1층 방면, 2층 방면, 3층 방면, 그리고 지하 1층 방면, 지하 2층 방면 이런 식으로 층구분에 의한 방면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게 요 B 방면은 상당히 넓습니다. 넓은데 우리가 요 구조자라든지 메이데이를 부를 때 B 방면으로 이야기를 하면 상당히 넓죠. 그래서 이 부분, 이 코너 부분을 다시 구분을 하면 B, C 방면, CD 방면, DA 방면, 그리고 A, B 방면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보통 때는 필요하지 않지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부분을 AB 코너라고 하지 않고 알파 브라보 코너를 합니다. 알파 브라보. 원어를 다 씁니다. 헷갈리지 않게. 그래서 이 부분도 알파 델타 코너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약자를 쓰기 때문에 AB 코너, BC 코너, CD 코너, AD 코너라고 해야 되지만은 AD 코너라 하면 이 AB 코너와 AD 코너가 헷갈립니다. 무전상에서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DA 방면이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의관의 방면 지정 무전이 없으면 자동으로 주 출입구 및 주 도로가 A 방면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현장 주의관에 도착해서 방면에 대한 지정을 무전으로 하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그 주 출입구 또는 주 도로 쪽이 A 방면으로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주의본부에서 무전으로 주의본부는 건물 뒤편에 설치함 이런 식으로 무전을 한다면 자 주의본부가 설치되는 데가 자동으로 그 A 방면이 되는 겁니다. 주의본부가 설치가 되는 쪽이 A 방면이 됩니다. 그래서 주의본부는 건물 뒤편에 설치한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주 출입구나 주 도로가 A 방면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무전을 하겠죠. 자, 그때는 건물 뒤편이 A가 되는 겁니다. 다음은 주의본부에서 무전으로 호경산업 주 출입구 왼쪽 방향을 A 방면으로 지정한다. 이런 식으로 정확한 위치를 A 방면으로 지정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출입구 및 주 도로가 A 방면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했을 겁니다. 이 방면에 넓은 주차장이 있다든지 아니면 화점이라든지 건축물 전체를 효과적으로 잘 볼 수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따로 지정을 할 수가 있겠죠. 다음은
층별 지정을 할 때는 지휘본부에서 무전으로 2층 방면 지휘관으로 진보센터장 지정함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방면이 층별로 방면이 지정된다는 거겠죠. 층별로. 다음은 구조대에서 무전을 합니다. 2층 BC 방면에서 요구자 1명 구조 이런 식으로 오면 이 2층 B 방면은 이쪽이죠. 2층 B 방면이 상당히 넓잖아요. 그러면 요 구조자가 어디에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2층 BC 방면에서 요구자 1명이면 이 정도겠죠. BC 방면이면. 그렇죠. 그러면 좀 제한되겠죠. 공간이. 그때 필요할 수 있겠죠. 다음은 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위험에 처했을 때, 메이데이를 요청할 때, 자, 무전을 보시죠. 메이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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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송구조대 홍길동 3층 AB 방면 검색 중 낙하물의 갇힘, 유압장비 및 공기 필요함 이런 식으로 무전이 나온다면 3층의 AB 방면이면 요쯤이겠죠. 3층 AB. 그러면 우리 RIT가 바로 여기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메이데이 무전에서 3층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넓은 구간을 다 검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AB, BC, CD, DA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방면을 지정해 주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방면 지정은 우리끼리 통일된 기준이기 때문에 여러분 현장에서 많이 쓰셔야 됩니다. 기존에 하듯이 건물 뒤쪽에 부수해서 화재 진압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쓰지 마십시오. 시로 청송구조대 진입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는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휘관들이 현장에서 이런 식으로 많이 쓰셔야 우리 대원들도 이 부분을 빨리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